안녕하세요. 주식 비트코인 알려주는 남자 주코남TV의 닥터 온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우리 대통령 선거 날이죠. 다들 투표는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이제 오후 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거의 뭐 폭등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주 큰 이유로 꼽자면은 지금 현재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인터넷 뉴스상으로 내용이 다 알려졌을 거라고 봅니다. 암호화폐 이제 관련해 갖고 미국에서 행정명령에 대한 그런 이슈가 사전에 노출된 것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큰 상승을 이끌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관련해서 암호화폐 관련해 갖고 이제 제재에 대한 그 목소리를 냈었는데 오늘 이제 유출된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생각보다는 강력한 규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뭐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다. 친화적인, 뭐 쉽게 말하면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것으로 이제 친화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어저께 사실 더 중요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이제 그 전에 일단 우크라이나 이제 3월 7일 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어, 그 협상 그 이후에 어저께 미국에서 이제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 그걸 내렸죠. 사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나스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잠깐 보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상당한 그 하락을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수 조치하기 전에 어저께 이제 EU에서 공동채권 발행 관련해 갖고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실 초반에는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후반부 가서 이렇게 쭉 빼버렸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공동채권 발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돈을 또 풀겠다는 소리였는데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이 그 열리기 전에 선물부터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원유 금수 조치 딱 때리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이제 시장이 밀렸습니다. 예, 처음에 밀리고 그렇게 현재 이렇게 끝났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슈가 어, 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악재의 소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오늘 그래서 이제 근데 좀 지금 현재 이제 제가 그래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비트코인은 어저께 이미 나스닥을 봤을 때는 분명히 하락해갖고 음봉으로 마무리했는데 비트코인은 양봉으로 마무리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저는 현재 어저께 상황을 딱 지켜봤을 때 오늘 이런 이슈가 나오기 전에 일단 돈 푼다 하면은 자산 시장에는 좋은 신호인데 어저께 이제 미국의 이제 제재 관련해 갖고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코인 시장과 주식 관련 자산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딱 느낀 것은 일단 주식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섞인 부분에서 심리적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그리고 이제 코인 시장에서는 저는 딱 이런 느낌이 딱 받았는 거죠. 역시 돈 냄새는 예, 돈 냄새는 확실하게 주식 시장보다는 코인 시장이 더 빠르구나.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제가 앞서 갖고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주식과 비트코인 어찌됐든 인플레이션 헤지로서는 이제 자산들 앞으로 이제 성장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가치주 뭘 해도 좋은데 저는 성장 인플레이션이 온다 하더라도 어, 고객한테 전가할 수 있는 충분한 성장 가치가 있고 메리트가 있는 그런 어, 주식 관련 자산들은 인플레이션 오더라도 충분히 선방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갖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해갖고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느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악재가 해소되고 나면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심리가 돌아온다면 당연히 미래 가능성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도 성장하고 있는 그 종목들을 침착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이성적인 판단이 되는 시장만 만들어지면 그 가치가 이제 반영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성장주 대표적인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 뭐 쪽에는 뭐 전자, IT 이런 쪽이 많겠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현재 4차 산업 관련해 갖고도 여러 가지 많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있고 나서 새롭게 부각되는 이제 산업들도 많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해 갖고도 큰 시장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발돋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그 도입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안전기, 성숙기, 세태기까지 접어들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암호화폐, 이게 과연 과거에는 그냥 이제 뭐 자산 이제 뭐 금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인플레이션 했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이 인식 그런 뭐 뻔한 스토리로서 이렇게 다가왔었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이게 그 메타버스랑 연계를 하면서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플러스 됐기 때문에 투자를 하려면 주식도 좋지만 비트코인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률 상승률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을 따라올 수 있는 자산은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저께 이제 영상을 남기면서 현재 계속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이야기 드렸는데 똑같은 겁니다. 현재 5,600만원 요거를 넘어가주는 흐름을 요번에 만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 이미 이야기했죠.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했죠. 빠질 때 빠지더라도 저는 옆으로 빠지는 게 제일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격 조정이 나왔다.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와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앞서 갖고 여기서는 최대 출세를 유지했으면 최대 하락고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했지만 요번에는 이탈하지 않고 돌린다면은 이게 우리한테는 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도 된다.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매매는 뭐 이 위에 가갖고 이제 큰 추세를 먹기 위한 매매 그 흐름에 있어 갖고는 뭐 적절한 타이밍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내가 단기적으로 뭔가 하기 위해서는 20일 요걸 돌파하고 지지한차 하는 거 보고 해도 늦지 않다. 그럼 오늘 이제 지지한차 돌파를 해줬으니까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면 내일은 빠질 거라는 거죠. 뭐 다이렉트로 바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이제 행정명령에 관련 이제 뭐 친화적인 내용이 좀 그로 해석했다 하더라도 이게 일시적인 거지. 자,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의 러시아의 이제 금수 조치 이거 나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악재들 우려 때문에 하락했는데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걸 소화 흡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오히려 이런 것들 지금 오늘 나왔다고 해서 내일 또 더 강하게 뻗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완벽하게 심리적으로 이제 상승을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로 좋아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빠질 겁니다. 빠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제가 여기 60이라고 21을 강하게 요번에 한 번에 돌파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의미를 두는 겁니다. 내일 그러면 2, 3일 정도, 길게는 뭐 요번 주 동안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했던 내용과 똑같은 거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 갖고 5,600만원 뭐 하루 정도 더 올라갈 수도 가준다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 여기서 쉬다가 5,600만원 쪽으로 가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일 뭐 하루 정도 빠진다는 흐름이 나온다면 내일부터 이제 단기적으로 단기적인 부분이든 수익적인 부분이든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는 눌림목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관심 종목은 일단은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일 눌림목이 나오는 종목들 그런 부분을 해갖고 관심 종목 분석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요번 흐름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요 앞서 갖고 바로 5,600만 넘어가서 차가 넘어가서 6,400만원 가져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요번에 가면은 이 5,600만원 기본적으로 돌파하고 6,400만원 쪽으로 가는 흐름이 요번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5,600만원 쪽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못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요번에도 갔다가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찌됐든 어디까지 올라와서 단기적인 고점이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또 다시 이제 가격적인 최대 하락폭은 또 제가 다시 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단기적인 고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하락폭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6,400만원 간다, 아니면 돌파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추세적인 가격적인 최대 하락폭의 변화가 있겠죠. 6,400만원만 맞고 떨어졌을 때의 위치랑 6,400만원 돌파해서 떨어질 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이렇게 박스형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상승 채널로도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승 채널 어디까지 올라오나요? 6,400만 이번에 기본적으로 올라와주는 자리라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요 다음에 떨어지면은 이 요번에 6,500만 5,600만원 넘어가주는 그런 흐름, 여기 이제 240일선을 탁 타치하고 내려오는 흐름, 이게 어찌됐든 직전 고점보다는 살짝 넘어가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최대 가격적인 추세를 유지하는 최대 하락폭은 달라지겠죠. 뭐 일단 여기 추세가 있으니까 뭐 이 추세를 봐도 되지만, 가격적인 추세와 기술적인 점과 점을 만나는 이제 추세랑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비슷한 그 부분에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만약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했다시피 여기서는 추세가 나오기 전이었죠. 제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했을 때, 여기 고점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 추세적인 상승을 유지할 수 있는 이 가격적인 최대 하락폭, 이거는 이 추세가 제가 점과 점을 만나는 추세로 나오기 전에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점과 점이 만났으니까 여기서도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그 최대 하락폭이 달라지겠지만, 이제는 만약에 그 최대 하락폭과 이 점과 점이 만나는 추세랑 만나는 지점이라면 좀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요번에 올라가면은 6,400만원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처럼 이 밑으로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나왔다면 이미 이 앞전에서 그 악재들을 갖고 이렇게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이거를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큰 흐름을 만드는 이제 주체적인 세력들의 움직임은 여기서는 일단은 뺄 생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렇게 눈누익하는 건 뭐냐면, 어찌됐든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세력들도 기본적으로 6,400만원을 찍고 대세 하락장을 갈 때 가더라도 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왜 그렇게 되냐면, 이렇게 안 찍어주면 이 앞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에 있어서 물량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집이 돼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물려있고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여기 물려있고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은 알트코인, 개별 코인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비트코인 이만큼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살려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살려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힘들었다가 올라오면은 팔기 바쁘겠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팔고 나서 다음에 추세를 보고 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세력들도 다 그런 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 위에 올라오면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또 이제 뭐 막무가내로 버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음번에 이렇게 그러면 그 누군가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을 물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진짜 이게 시장이 막 확 무너져 갖고 대세 하락장, 약세장으로 접어든다 하면 여기가 이제 첫 스타트가 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팔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안 팔면은, 여기서 팔아준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음번에 이렇게 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안도하겠죠. 안도하고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도 못 삽니다. 여기서 팔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못 사요. 못 사고 언제 살 수 있냐? 또 여기 8천만원 꼭대기에서 살 겁니다. 왜? 괜히 여기서 팔았다 생각하고 여기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력들은 여기서 단기적으로 매집했던 거 여기서 물량 떠넘기고 다시 빼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걸렸고 여기서 한번 걸렸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조금만 빠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바로 손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를 올릴 때는 이 앞전에서도 이제
안 뺐던 사람들 여기서 한번 올랐다가 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기겁을 하겠죠. 여기서 제가 했죠. 여기서는 사람들 이미 자포자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갔다 다시 빠질 때 여기선 더 초조금을 끌 겁니다. 여기서 또 빠질 때 여기선 개 초조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올라갔다 요 빠지면 어떻게 돼요? 작살나는 거예요. 심리가 그 멘탈이 나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보고 있다면. 근데 미리미리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흐름들을 다 알고 있고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이제 최대로 지켜져야 될 최대라고 그걸 알고 있다면 거기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좀 더 이제 시장을 앞서갖고 그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예측이 맞으면은 좋은 거지만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예, 리스크 관리하기에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또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어찌됐든 6,400만 원 올라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계속 리스크 관리 현금화 시켜라. 다 팔 필요는 없습니다. 다 팔 필요는 없고 뭐 절반이라도 현금화 시켜라. 현금화 시켰다가 추세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그때 해도 안 늦다는 거예요. 예, 확실하게 추세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해도 안 늦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현재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랑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 올라가면 6,400원 올라가면 눌러줄 거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서 올라갈 때 확인하고 사도 안 늦다는 거예요. 예, 올라가면 다시 눌러줄 거라는 거죠. 어디까지 눌릴지 몰라요. 그러면 만약에 그래 눌러주고 추세를 안 깨는 상황에서 이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은 언제 사냐? 여기 21선. 그럼 21선 여기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올라가면 어떻게 각을 또 이제 만들겠죠. 만들고 다음번에 내려올 때 21선을 안착에 그 지지해주는 그 작용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더 확신이 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올라갈 때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한파동 나오면 똑같이 여기 8천만원 쪽이 또 올 거라는 거죠. 그럼 그때 됐을 때 중요한 겁니다. 과연 그러면은 우리는 사람들이 지금 보는 방향은 지금 이제 고점 싼 고점 만들어졌다 끝났다 갖고 이만큼 빠질 거라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만약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만들었을 때 다시 8천만원 갔을 때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는 또 윗방을 보고 이제 난리 날 겁니다. 그때가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빼는 강력한 하락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예. 근데 하지만 그 강력한 하락은 중요한 거는 대응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호재가 될 것이고 대응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또 엄청난 고통이 될 겁니다. 뭐 왜 이까지 올려줄까요? 이까지 올려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앞전에 있던 물량들을 완벽하게 다 살려주면서 물량 매집을 마무리하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덜 털린 사람들 빼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빠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했던 사람들은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고점이 이제 3번 맞았다고 이제는 그때부터 또 달라지는 거죠. 아, 3산이다. 예. 이 사람 그 보기에 따라 다 틀린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 이걸 봤을 때는 이까지 올라와 주는 거는 호재라는 거죠. 호재. 예, 이까지 올려주는 거는 개인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딱 기억해야 될 건 만약 이까지 올라와 주면은 또 마찬가지. 최대로 빠져도 기술적인 추세가 깨지더라도 가격적인 추세가 안 깨지는 최대 하락폭만 알고 있으면 거기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흐름 그런 부분만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여기는 오히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엄청난 이제 수익을 안겨줄 바닥권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올해 갈지 내년에 갈지 내후년에 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올해 연말이 되기 전에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져 있고 연말에서 뭐 내년 초 안에 모든 부분에서 갖고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어서 큰 시세가 다 분출될 수 있는 좀 길면은 내년 하반기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때 그런 큰 시세가 분출되고 나면은 한 번 더 이제 강한 하락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그거는 지나봐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경험상 이제 보고 있는 그 주가의 파동의 흐름, 주가의 흐름들 이게 정상적인 흐름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정상적인 흐름이 그냥 무작정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에 대한 거래량적인 측면도 봐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에 있어 갖고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냐면 전체적인 시장의 그 상황이라는 거죠. 시장 상황인데 그 시장 상황이 현재 상황에서는 전 모든 사람들 지금 현재 안 좋게 생각합니다. 너무 리스크가 많다는 거죠, 현재 상황에서. 하지만 이 또한 저는 모든 부분에서 파악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항상 이야기죠.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만약에 그 기업적인 부분도 있다면 기업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이제 시장 상황들, 이런 부분 다 돼 있다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항상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심리라고 하죠. 이 심리. 예, 지금 현재 이 심리는 최악이라는 거예요.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거 다 분석되어 있다면은 저는 심리가 최악일 때가 최고의 호재가 아닌가.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기업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뭐 시장적인 부분, 이런 부분,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 다 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만약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예? 고점 대비 이만큼 빠졌으면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예.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많이 올라간 것만큼 위험한 건 없다 하죠.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이 밑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도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는 돈의 힘으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맞춰갖고 여기서 올라온 거는 뭐 때문에 올라왔냐면,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했어요. 예? 패러다임이 변했습니다. 요때 올라온 건 뭐냐면 가능성 때문에 왔습니다. 가능성. 어떤 거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 NFT, 예? 이런 것 때문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메타버스하고 이런 부분 많이 이제 시끄럽게 됐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빠졌다는 거죠. 사람이 관심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뚜둑이니까 뉴스로 메타버스니 NFT니 게임이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시끄러울 때, 환호할 때,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뭐 이렇게 할 때 오히려 빠진다는 거예요. 예? 가능성이 있을 때, 이제 슬슬 이제 한 개씩 두 개씩 가능성이 보일 때 이렇게 올라오고, 그게 이제 막 게임 그 위닉스니 뭐 보라니 뭐 이렇게 하고 게임 관련 업체들이 협업한다는 이런 소리들이 시끄러울 때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냐?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돼서 수익으로 이제 뒷받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넘어간다면 오히려 더 안정적인 부분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뭐예요? 예? 가능성이 현실이 될 때가 본격적인 대시세가 나온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보는 거죠. 가능성이 이제는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실적이나 매출로 찍어낼 수 있는, 뭐 지금 당장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적자가 나오는, 여기 메타버스는 뭐는 시행해갖고 뭐 적자가 나온다는 것은 뭐야? 현실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왕이면 매출까지 찍어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가능성만으로 올라갔다면 이제는 매출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뭔가 찍어줘갖고 눈에 보일 때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더 많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협업을 하는 회사랑 연관되어 있는 코인일수록 더 나아질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으로 한 번 더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저런 생각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의 전환을 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한번 스스로가 이제 계속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다 보면 이 투자 아이디어가 근데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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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 보면은 비슷비슷해져요. 예?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저밖에 없을까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또 누군가는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이미 이제 그거를 예상하고 먼저 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틀리지만 유사한 점이 있는, 유사한 생각을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하나 둘씩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서 갖고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쟁 관련해 갖고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제 그 지인들하고 제 동생하고 이렇게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하면서 물어볼 때, 그럼 저는 뭐 그럼 나도 같이 하자, 다시 해보자 하면서 했는데, 요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이 전쟁이 터진다면 금은 우리가 갖고 뛸 수도 없고, 갖고 이렇게 뭐 전쟁 피난을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 비트코인은 뭐야? 내가 예? 계좌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이거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어느 나라, 이거를 이제 자산으로 인정해주는 어떤 나라를 가서라도 내가 살아만 있으면 쓸 수 있다. 이거 너무 멋진 거 아니냐. 예.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우크라이나 이런 부분에서 갖고 부각됐듯이, 저는 그냥 저 때는 그냥 생각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길게, 아주 길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는 거죠. 근데 이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었고, 그 새로운 발상들이 이렇게 또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의 제가 했던 생각이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투자하는 데 써갖고 100%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투자를 할 때, 시장 상황과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조금이라도 혹시나 이제 내가 생각했다면 다른 누군가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투자에 있어 갖고 정말 중요한 거니까, 저는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투자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사야 되나, 뭐 기술적으로 뭐 이렇게 저점이니 고점이니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하나의 단편적인 거고, 시장의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투자에서 기대 수익률 크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걸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